전에 제가 현대 미술에서 개념이 중요해진 이유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을 때 나온 질문인데요. 작가가 취향과 정의에 따른 개념을 위해서 관심사만 쫓다 보면은 예술이 아니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개념이 개인의 취향과 정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관심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개념이라서 올드하다는 것일까요? 예술 내부에서 개념을 찾아야 함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술의 그 주제를 예술 내부에서 찾을 때와 예술 밖에서 찾을 때의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자신의 어떤 취향과 관심사에서 출발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술 밖의 주제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이 주제별 접근법과 유의점이라는 이 챕터를 썼는데, 사실 그 이 부분이 많은 작가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작품이 헤매는 원인이 되는 지점이기도 해서 상당히 저는 그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상당히 그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독자들이 이 책을 볼 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라는 거는 작품을 통해서 개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예술의 내용이냐, 아니면은 뭐 과학이나 종교나 또는 심리나 또는 사회, 예술 밖의 내용이냐. 사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전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술의 주제는 사실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과학은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종교는 뭐 종교에 관한 내용을 다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술 밖의 내용을 주제로 잡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예술의 자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술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술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것이다. 다른 분야를 위해서 예술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논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이 뭐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술은 존재한다. 옛날에 그 종교 예술이 그랬죠. 혹은 뭐 또 예술은 뭐 심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하나의 그 정치 선전을 위한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뭐 이런 논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 예술의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현대성의 그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분야의 봉사를 위해서, 사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현대성의 중요한 포인트였었죠. 근데 이제 이 모더니즘에서는 이 자율성의 문제를 형식에서 찾았죠. 형식 그 자체의 조화. 이것이 이제 예술이고, 내용적인 거는 예술 밖의 거기 때문에 내용을 빼야 이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용이 예술의 독창적인 형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 내용이 형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이 주가 되고 내용이 종이 되는 그 관계만 유지가 되면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와도 예술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예술이 그 내용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떤 독창적인 양식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핵심은 이 독창성 게임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고, 그렇게 이제 독창적인 양식을 낳으려면은 일단 대상이 예술 안에서 대상을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술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조라든지 어떤 특정한 양식이라든지 이걸 대상으로 문제를 진단하면은 어떤 편견이라든지 한계라든지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주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술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을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통을 해체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술 내부에서 주제를 잡을 경우에. 근데 다른 분야는요, 대부분 자기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서 어떤 주제를 설정을 해요. 과학이도 하면은 그 문제를 과학 내부에서 대상을 잡아서 문제를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주제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심리학 같은 경우도 심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심리학적인 정의들의 한계를 보완한다든지 새롭게 해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진단을 다 자기 분야의 그 내부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이 예술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냥 다른 분야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그거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예술 안에서 주제를 찾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 진단이 예술 내부에 있기 때문에 주장도 거기에 따른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전통과의 그 차별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들이 주제를 잡는 거 보면은 대부분 예술 안의 주제들을 선택을 해요. 기존 예술의 개념이라든지 지금 유행하는 어떤 특정 사조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양식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성서 얘기일까요? 그림 얘기일까요?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과거부터 기독교 미술에서 즐겨 다뤘던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 누오보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6세기경에 그려진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인데, 그림의 내용은 같은 거죠. 성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리는 건데, 자, 이 그림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는 체포되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을 그리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거는 이제 성서를 위한 사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혹은 댄 브라운이 소설 쓴 거 있죠. 다비치 코드. 그 소설에 의하면은 예수는 마지막 식사에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참석시켰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 이제 V자 형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성배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소설을 전개하는데, 뭐 이 내용을 말하고자 그림을 그렸을까요? 두 문장에서 주어는 예수죠. 예수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내용을 위한 주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이 문장을 한번 보죠. 회화는
주어진 거리, 주어진 시점, 주어진 조명 아래서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구성된 평면 위의 선과 색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예술적인 재현이다. 이 말은 이제 알베르티가 한 얘기인데, 하나의 그 원근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 투시도법과 원근법의 원리가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 건축가였던 브루넬레스키에 의해 가지고 15세기 초반에 발견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알베르티에 의해 가지고 이론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알베르티가 회화론이라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원근법의 그 이론적인 부분을 체계화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베르티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회화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횡 단면,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소실점이 있고, 나와 가까운 데는 이제 넓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이제 그 소실점으로 이제 좁아지는 건데, 그것의 한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그린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떤 3차원적인 재현이라는 거죠. 재현. 그럴 때 이제 현실처럼 대상을 보이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어떤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3차원적인 현실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 이게 이제 원근법인데, 자, 다빈치가 이 셋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다빈치는 성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재는 성서에서 착안을 한 거지만 주제는 회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화. 그래서 이 주어가 회화나 예술이나 조각이나 어떤 예술 내부의 것을 다룰 때 이거는 예술 안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주어가 예수가 됐다, 이거는 성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밖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그 주어가 회화나 또는 조각이나 예술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예술 밖의 것이 들어오느냐, 이에 따라서 예술 안의 주제와 예술 밖의 주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보죠. 쿠르베의 작품이죠. 자, 쿠르베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물론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그림에는. 근데 이 문장이 주제가 되면은 이거는 예술 밖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화 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필연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체계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사회에 대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 문장이 주제가 된다면은 어떤 사회운동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회운동을 위해서 예술은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회화는 고상한 관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다뤄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주어가 회화가 되는 거죠. 회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사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회화의 전통이 그동안 신화나 성서 이야기 같은 고상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다뤄왔는데, 그게 이제 비현실적인, 현실이 없는 관념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 회화가 우리의 그 부조리한 그 현실 그 자체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회화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회화가 그동안 너무 좁은 범위의 그런 내용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하나의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회화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회화의 전통에서 리얼리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회화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루는 것.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예술가는 예술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학자는 사회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각 그 영역의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분야의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될 건 없지만, 아무튼 승부는 예술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